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예. 자, 그 B18번부터 이제 시작을 합시다. B18번부터. 예. 여기 맞죠? 예. 문제 풀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우선은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B18번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이제 변형을 시켰던 부분인데, 사실 해당 이 단원, 동사의 시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제예요. 물론 다른 보기에서 이제 시제와 관련된 보기가 나오긴 한데, 답이 되는 부분은 시제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 다만, 해당 이 지문 자체가 2012년도, 이게 다 2012년도 거야, 싹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스토리 책 만들면 개판 5분 전을 만들어요. 이게 2012년도에만 시제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2013년도나 14년도에도 시제가 나왔을 건데, 어떻게 도대체 2012년도 거면 지금 몇 년을 오래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개만 살짝 바꿔놓고 디자인만 바꿔놓고 이렇게 좀 만드는데, 조금 내용을 최근 걸 좀 끌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죠. 어쨌든 이것도 변형을 시킨 부분인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조금 보여요. 그래서 우선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2번은 이게 수일치 부분인데 지금 시제가 아닌데, 예. 제가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할게. 말 그대로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어. 그냥 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유식한 말로 단수, 복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뭔가 카운팅에 들어가야 하나라는 개념의 단수가 있고 둘 이상부터 복수, 이제 두 개 이상부터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복수 개념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학하니까 잘 알죠? 근데 셀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 이런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정관사 얻어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단어가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information, 정보. 실제로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셀 수 없는 명사의 개수를 따지자면 10개 안쪽이거든.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인포메이션 같은 단어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정관사 말고요. 이렇게 정관사들을 붙이는 것은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어. 그냥 범위만 한정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 information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도 셀 수 없는 명사들조차도 셀 수 없는 명사들조차도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렇게 단수 개념이냐 복수 개념이냐. 근데 얘는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다.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 전용 동사도 없어요. 얘만 따로 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전용적으로 쓰는 동사도 없어. 전용 동사 자체도 없어. 전용 동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쓰는 어떤 동사를 가지고 하나서 빌려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하고 동사를 씁시다라고 하나의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어떻게 취급을 하자? 그렇죠.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라는 거예요. 3인칭 단수라는 뜻이 아니고 3인칭 단수라는 게 아니라 3인칭 단수처럼 생각을 하고 동사를 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른 쪽에 가면 이제 아예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복수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지만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동사하고 수일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형 동사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 원래 단복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참 애매하지만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라. 그러면 만약 얘가 3인칭 단수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3인칭 단수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is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개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전용 동사가 없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뭐 s를 붙인다거나 여기다가 뭐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인다거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고자 하는 개념이고 복수가 되었을 때 쓰는 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명사들은 아예 애초부터 이게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 이것과 직접적인 내용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명사들,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물질 명사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water.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사실 뭐 얼마든지 s를 붙이거나 요즘 어를 붙이는 그 표기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물질 명사를 배울 때 아니 세상에 물질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물질인데 물질 명사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따지고 보니까 물질 명사는 원료나 재료 개념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제가 설명할 때 보면 라면을 하나 사시면 라면 뒤에다가 조리법을 썼는데
물을 얼마만큼 냄비에다 넣으라고 할 때 물을 얼마만큼 넣으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용 설명서가. 그런데 이만큼 넣으세요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측정 단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500cc 컵에다가 아니면 뭐 종이컵 기준으로 일반 종이컵 기준으로 2와 2분의 1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셀 수가 없으니까 물을 세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을 하냐면 어떤 도구를 활용하냐면 종이컵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2와 2분의 1컵 두 컵하고 절반 2와 2분의 1컵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 붙을 때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2컵을 넣는다고 칩시다. 컵이 2개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셀 때 물을 세려고 이제 컵에다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컵에다 물을 집어넣은 건데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왔어. 그리고 동사를 쓰라고 해요. 이렇게 동사를 쓰라고 했을 때 물을 세야 됩니까? 컵을 세야 됩니까?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했던 거라서 그죠? 기억나죠? 물을 세려고 했는데 물 자체를 셀 수는 없으니까 물이 들어간 뭘 세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지. 컵을 세기 시작을 한 거지. 왜냐면 물이 일단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는 원료나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적인 부분이 들어간 그 컵을 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간 컵이 몇 개다? 2 cups. 자, 2 cups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는 개념 물을 어떻게든 세기 위해서 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세기 위한 하나의 장치, 단위 명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사 자리에 맞출 때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인포메이션도 어떤 명사였다?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다? 셀 수가 없는 명사라고.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앞에 이것처럼 단위 명사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기 시작하려면 인포메이션 자신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다가 a piece of.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세기 위해서 보조장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 2개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 two pieces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면요? 그렇죠. three pieces of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인포메이션 자체를 세지는 못하니까 인포메이션을 딱 걸어놓고 앞에다 a piece of, two pieces of, three pieces of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를 쓰라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디다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아까 저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아까 여기는 물이 들어가 있는 컵을 셀 수밖에 없었죠. 내용적으로. 그럼 여기도 인포메이션을 세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아예 처음부터 안 셌을 때는 3인칭 단수를 취급해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인포메이션을 세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누굴 통해 가지고 이 피스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세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기존에 a piece of 말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two pieces of information이라고.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세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인포메이션 자체를 세지 못하니까 피스를 활용한 거다. 그래서 이때는 복수로 부름. 자, 거꾸로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줄게. 만약에 앞에 이렇게 a piece of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a piece of, two pieces of, three pieces of 이렇게 가잖아.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 명사를 쓰면 자, 이 명사의 성격은 어떤 명사일까요? 이 명사의 성격은 어떤 명사일까? 만약에 이 명사가 자체적으로 셀 수 있었다면 이렇게 책처럼 books, two books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자체가 셀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북에도 막 마음대로 s를 붙이기 시작을 잘못 썼다. 마음대로 s를 붙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를 왜 들고 왔죠? 얘를 셀 수가 없으니까 얘를 들고 온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처음 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이 단위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해를 했다고 칩니다. 이해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머리 똑똑하니까. 자, 그러면 2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한번 봅시다. Two undeniable pieces of. 자, 줄 치세요. 자, 줄 치세요. Two undeniable pieces of. 자, 그러면 evidence. 여러분들, evidence 이제 증거란 뜻이거든. 증거. 증거란 뜻인데 이게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은 없어. 따로 공부를 내가 명사 파트를 진행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two pieces of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 명사는 어떤 명사예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evidence가 여기 딱 와 있는데 s를 붙였다?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개념 자체가 있다?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비던스 셀 수 없는 명사로 딱 칩시다. 이제 에비던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기다가 two pieces of를 붙이게 되면 자, 이거는 에비던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죠? 그렇지. 셀 수 없, 이게 세겠다는 뜻이지. 세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단수로 봐야 돼요? 복수로 봐야 돼요? 아까 리듬을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뭘로 봐야 돼요? two pieces of information을 했을 때, 세겠다는 의도로 온 거죠.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복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has가 아니라 have를 쓰자.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상당히 고난도 문제고,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2012년도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킨 건데, 이 변형이 아마 올해 변형시킨 게 아니라 꽤 오래 전에 변형을 시킨 거예요. 최근에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지금 B18번부터 이거 진짜 재탕해 먹는다. B25번까지 싹 다 2012년도 문제예요. 싹 다 2012년도 문제. 적당히 해먹죠, 그지?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변형을 시킨 문제밖에 없죠. 변형도 조금 거지같이 좀 시켜놨는데, 근데 이제 뭐 내용적인 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as가 아니라 have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번 설명을 했으니까 선생님 1번부터 해석에 내려오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B18번 조금 시간 걸려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I disagree with recent attempt입니다. 최근에 여러 시도에 I disagree,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시도였냐? To get rid of the national 55 mph speed limit. mph는 뭐냐면 miles per hou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몇 마일을 가느냐? 우리는 이제 킬로미터를 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miles를 쓰니까 miles per hour이고요. 보통 1마일이 1.609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계산을 대충 해보면 한 88.5km 정도 되겠다. 근데 시속 88 정도, 89 정도를 달리는 거죠. 이게 내셔널,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88을 넘지 말지어다. 속도 제한, 스피드 리밋 하겠다. 이걸 get rid of,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속도 제한을 했는데 없애버리겠다는, 국가적으로 세워놓은 것을 없애겠다는 최근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세. 자, get rid of 줄치시고, 그 이하 전체는 앞에 있는 recent attempt라는 이 표현을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형용사적 용법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get rid of라는 표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et rid of라는 표현만 이해를 하자. 자, 그리고 two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증거가 has emerged, 현재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Since the adoption by all states, by all states 가로치세요. by all states 가로치시고, the adoption하고 over하고 연결을 하세요. the adoption하고 over하고, 그리고 the uniform speed limit. 유니폼이 뭐예요? 그렇지, 교복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이 똑같이 옷을 입는 걸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리고 형용사를 쓰면 대충 어떤 뜻일까? 동일한, 한결같은, 그죠? 일괄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일괄적으로. 자, 그래서 일괄적인 속도 제한을 이 어답션, 바로 채택을 한 거죠. 채택. 어답션은 이제 채택하는 걸 이야기하잖아. 유니폼, 일괄적으로, 아까 55마일이었나요? 일괄적인 속도 제한을 채택을 했는데 누가? 모든 주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채택을 했는데 since 그때부터 지금까지 has emerged, 뭔가 등장을 했는데 뭐가 등장을 했답니까?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증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since는 여기서 때문에란 뜻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거 since도 이제 골치 아프네. 얘가 일단은 뒤에다가 어떤 과거의 상황이라든지 과거 시점이나 이제 문장으로 올 수도 있어. 이게 오게 되면 이게 시간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절의 동사는 저희 그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예외 없이 다 현재 완료를 이제 밀어붙입니다. 사실은 센스가 이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쓸 수 있고 단순 과거를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죽자사자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제 문맥적 배경을 나중에 봐야 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아까 수일치는 PCS에 맞췄으니까 have emerged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 first, 우선 traffic death rate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율 자체가 have been greatly reduced. 상당히 이렇게 감소되어졌다라고 쓰고 있는데, 다행히 뭐 변형 문제라서 줄을 어정쩡하게 줄을 치긴 했는데요. 그 greatly 일단 빼고 have been reduced에다 가로치세요. have been reduced. have been reduced. 자, 일단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만 봅시다. 어차피 death rate 자체가 감소시키는 주체는 아니고 감소되어지겠죠. 감소되어지는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 구조에서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는 얘를 수식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have pp의 현재 완료 같은 개념을 배배하고는 동사 출신의 뭐다?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 형용사 누가 수식을 해요? 형용사 누가 수식하지?
그리고 부사가 수식을 하지.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자리는 여기에 ly가 붙어서 ly가 붙어 있는 부사가 와가지고 뒤에 그 pp 이 형용사를 수식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ly가 붙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greatly가 형용사화가 되어진 reduced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뒤쪽은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뒤쪽은 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험에 답은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 있는데 이 포지션은 무조건 부사예요. 만약 얘가 형용사가 돼버리면 여기까지 끊어져서 얘가 부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얘가 접착제처럼 달라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번은 또 다음에 합시다. It's obvious. 분명한 것은 collision of lower speed.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서로 간에 차끼리 충돌을 하잖아요. collision. 이건 is likely to, less likely to. likely는 어떤 뜻이야? 뭐 be likely to인데 표현이 있는데 원래 기본 뜻이 뭐예요?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차끼리 부딪히면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less likely.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라든가 serious injury,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어떻다? less likely. 그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자, be likely to 표현 하나 외우시고 likely는 ly로 끝났지만은 얘는 ly로 끝났지만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likely to 할 때 to는 투부정사인데 be likely가 혹시라도 튀어나오면 시험에서 반드시 얘를 잡아야 돼요. 투부정사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면 일단은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심각하다, 좀 덜하다. 그렇죠. 덜하다는 거죠. 피해가 좀 덜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에비던스예요. 첫 번째 에비던스고, second, 두 번째, it has been proved.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얘가 has been부터 줄을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it은 가짜죠. 대대한 진짜주인데 여기는 뭐 has been expected, has been said 이런 식으로 다 수동태를 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줄을 좀 친 것 같은데, 나중에 공식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여기는 바로 넘어갈게요. Less fuel is consumed. 그러니까 less fuel은 연료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료가 덜 들어가네? Less fuel is consumed. consume이 소비하다는 뜻이죠. 연료가 덜 소비가 되는 거죠. At low speeds than at high speeds. 여기다 줄 치시고,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 than을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비교급도 앞에 써야 되겠지만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게 되면 뒤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병렬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문제를 내진 않았고 고등부 쪽 어법에서는 좀 덜 내는 편이긴 한데 얘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동일한 전치사든 다른 전치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낼 때보다 속도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속도로 갔을 때는 연료 소비 자체가 어떻다?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로에서 운전할 때 적정 속도를 유지를 하면 기름이 덜 나가죠. 여러분들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기름이 덜 나가지만은 속도 올리면요 기름 쭉쭉쭉쭉 빨아먹습니다. 뭐 연비 좋다 아무리 그래도 속도를 그렇게 내버리기 시작을 하면 뭐 돈 많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속도가 높을 때는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it's generally agreed.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the less fuel we must import. 우리가 수입하는 연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the better. 그러니까 the situation is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죠. 자, 두 번째 에비던스가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에비던스. 바로 연료 효율성이죠. 그래서 속도를 낮춰서 운전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연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더라. 얼마나 좋냐 이거 에비던스 아니냐 이게 바로 보여준 그동안에 각각의 모든 주들이 아까 몇 킬로였지? 55 mph 그러니까 88km에서 89km 정도의 속도 제한을 걸어두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좋은 점 등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therefore I along with many other experts 저는요 많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strongly recommend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We keep this life saving. 자 이러한 this life saving and fuel saving measure. 자 this measure이에요. 이러한 조치긴 한데 생명을 구해주고 life saving 그리고 fuel saving 에너지를 아껴주는 것을 keep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recommend 하고 있습니다. As the law of the land 이 땅의 법으로서 말이죠. 국법으로서 정해진 법으로서 바로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5번은 선생님이 조동사는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얘는 조동사 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의 종류를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제 표를 만들 거거든.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insist, suggest, propose, advise 뭐 너무 많아요.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자 이런 류의 동사라거나 형용사들 뭐 it is 다음에 형용사들 어떤 당위성을 나타낸 형용사가 왔을 때
100%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절의 내용은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당위성이 뭐냐면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야.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당위성이 들어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면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어를 쓰고 나서 보통 앞에 조동사를 씁니다. 뭐 must라든지 should라든지 be supposed to라든지 might라든지 뭐 의무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동사는 안 되는데 이 should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단어의 뚜렷한 색깔이 진한 단어 뜻 때문에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담배 끊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여기에서 너무 세게 해석이 되니까 이 should는 필요한 단어이긴 한데 문맥적으로 해석 때문에 생략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석적으로만 숨어 있는 거지 실제로 숨어서 조동사라는 품사적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should가 숨어서 있기 때문에 뒤에 여전히 동사 원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줄을 좀 잘못 쳤어요. 이 사람이 줄 칠 데가 없으니까 친 건 알겠는데 어차피 주어가 위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라서 s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적으로 옆에 과거가 좀 존재를 한다든가 recommended라든지 앞에 어떤 다른 문장에서 과거로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리듬이 나오면 이게 kept를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부가 다 현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가 더군다나 원형을 그대로 쓰는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별력이 조금 없어요. 근데 이런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should 동사 원형의 원칙이나 이 앞에 나오는 동사의 성격 때문에 여기 should를 생략한 상태에서도 원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must라든지 다른 조동사 개념들은 쓸 수 있느냐?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가 조동사 파트에 가면 완전히 킹이고 왕이거든. 그 1등이거든, 1등. 그래서 should 용법 중에서 나오는 건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꾸로 가가지고 꼭 이걸 안 써도 된다라는 또 이 원칙이 있다면 이에 대한 exceptional, 예외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인가? 수능에 96년도, 97년도부터 등장을 했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해당 단어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일단 B18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to get rid of 할 때 get rid of는 이제 우리 뜻만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그리고 2번이 중요했는데 사실 이 해당 단어는 술치 단어는 아니에요. 술치 우리가 옛날에 끝냈잖아요. 이 시제이기 때문에 아싸리 그 뒤에 센스가 있으니까 해서 인몰드드 가지고 상담 치면 어땠을까? 어차피 얘가 변형시키는 거잖아. 원래 문제가 이랬다면 제가 이해하겠어. 그리고 뭐 해당 적절한 문제를 가져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변형 문제라면 해당 단어는 지금 술치도 아니고 시제니까 시제에 맞춰가지고 해서 이멀즈들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해제를 빼버리고 이멀즈만 써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케이스 좋잖아요. 물론 이해가 가요. 다 시제를 내버리면 학생들이 시제만 줄쳐 있는 곳을 답을 찾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보통 시제가 아닌 부분이 답이 되는 경우는 중간에다가 문제를 끼워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만들지는 않죠. 이거는 문제를 잘 못 내는 애들, 아주 초짜들이 이렇게 합니다. 초짜들이.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 수 없는 명사들의 경우는 지워버렸네. pieces of를 붙이고 이게는 evidence를 어떻게 하겠다? 세겠다는 의도로 보고 has가 아니라 have emerged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참고로 since 이후의 내용은 뚜렷하게 과거의 표기는 안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과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라고 보시고 have emerged라고 완료를 쓸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since가 반드시 현재 완료만 쓰는 건 아닌데 저희 심에서는 죽자사자 현재 완료만 쓰더라. 자, 그리고 3번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과거분사 앞에는 무조건 부사예요. 준동사는 준동사들. 그러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들은 누가 다 소식을 한다? 부사가 소식을 합니다. 부사가 소식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니었지만 be likely to라는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다가 그 then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여기 멀리 있지도 않아요. 얘 바로 앞에 있어. 무조건 바로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n Russian, then in English. 그럼 여기 지금 뭐 써야 됩니까? 인이 반드시 들어가요. 빠뜨리면 안 돼요. 똑같은 거니까 반복하니까 뭐 생략할 수도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병렬 구조라는 것은 품사적인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만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부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의 리듬은 나중에 비교급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일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법이고 수능의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토익에서도 잘 나오는데 지금 5번은 그냥 줄 칠 데가 없어서 줄 치신 것 같아요. 나름 문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분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